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 나왔습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미나리. 자 2550님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사랑해요. 문자로 고백을.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굴 빨개지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수님 아니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또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4662님 허리케인의 최일구 MC의 차별성 세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탕으로 게스트와 밀당을 하는 게 재밌다. 그렇지 않아요? 사탕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네. 두 번째는 허리케인 게스트 이름은 잘 몰라도 뉴스 공장의 PD가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허리케인 김경래 PD 이름은 모든 청취자들이 다 알게 만들었다. 세 번째 차별성은 엄숙한 표정의 뉴스 앵커인데 허리케인에서는 노래도 하고 가끔 웃기기도 하고 그대는 자타공인 만능 엔터테이너라 인정을 합니다. 아유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노래는 저 김경래 PD가 못하게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예. 노래 잘하시는데. 배종찬 소장만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곧 쏟아지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한 김용판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네.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처음인데 네. 김용판 의원이 어떤 인물이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네. 그리고 그러네요. 그때는 대선이 있었잖아. 예. 이 생각하시면 이름이 떠오를 듯 한 인물입니다. 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그 오피스텔 앞 수색하고 그랬던 기억나시죠? 네.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잖아요. 네네. 근데 사건 발생 당시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인물이 권은희입니다. 네. 누구야?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입니다. 네. 지금 대본을 써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당시에 국민의당 상황극 같아요, 꼭 네. 지금. 근데 당시에 이 경찰 고위 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를 시도했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지. 이에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 수사팀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네.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서울지방청장이 당시에 기소를 했지만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밖에서 김경래 PD가 과도한 연기는 좀 자제해달라는데요. 아니 이것도 설명을 못합니까? 계속 하실 거죠? 네. 아니 그냥 자연스러운 설명이었는데. 좋아요, 저는. 네네. 아니, 제 의견이 아니고 저 김경래 아저씨가. 그렇습니까? 그럼 자제하겠습니다. 자제. 자, 뭐 이렇게 줄 데가 없어요. 예. 그 비판한 내용은 뭐예요, 저 김용판 의원이?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고해성사해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종찬 원장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그래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네.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용판 당시 이제 청장, 서울지방청장이죠. 경찰청장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어찌 됐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고 논란이 있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고해성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의 실제 실화 행동대장격인 윤 총장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만이 대안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김용판 그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불만의 요소도 포함됐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불만을 대표적으로 총대를 메고서 얘기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친박 청산 뭐 친박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 전 총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배 소장님 저 김경래 PD한테 한 소리 듣고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되신 것 같은데 사탕 드릴 테니까 네. 힘내서 계속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침울해지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한테까지 김용판 의원이 사과 요구를 했어요. 네, 사과해달라. 나 김용판에게 국기 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 윤석열 전 총장 아니냐. 사과해달라. 사과를 요구했고요. 지금 지지율도 거의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만 또 사과 요구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최 교수님, 윤 전 총장 영입에 이 적극적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최근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승리하고 나서 약간 친박들이 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소리를 내면서 탄핵에 대한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뭐 3연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친박 진영에 있던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결국 지금 김용판 의원의 이런 발언까지 연결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뭐 최소한 윤 전 총장의 대안이라 하더라도 그분에선 사과하고 들어라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이 강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그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친박들과의 원조 친박들과의 갈등 요소로 남아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도 뭐 이런 이야기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을 좀 하고 있겠네요. 근데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윤 전 총장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야권, 즉 보수층도 있지만 중도층이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탄핵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중도층은 빠지게 되고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뭐 확실한 논평 고맙습니다. 이 사탕 하나 여기 놓고 테니 감사합니다. 가서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친박 이야기가 관련이 있었는 것이 김용판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가 대구인데 그중에서도 달서구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달성군 바로 옆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배 소장님한테 사탕 하나 여기. 오늘 자, 최 교수님. 네. 진보학자로 알려진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윤 전 총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있어요. 그 공부 모임에 온라인으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이 안병진 교수가 강의를 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윤 전 총장이 생각보다 내공이 있다. 네.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뭐 저도 거기 일정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검찰 생활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즉 정치나 경제, 외교. 문화,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또 한 가지 본인의 이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관되면 검증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낙마할 것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일정 부분 이 그 안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윤 전 총장이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카드잖아요. 네. 이 카드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고요.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상대 당의 후보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보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800 청취자께서 꾸짖는 문자를 하나. 김경래 PD는 열심히 하는 배종찬 소장 잡지 말고 네. 또 중간중간 말 끊고 들어오는 190이나 잡아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대 양심이시죠. 기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배 소장. 아니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알겠어요. 네. 말 제가 그렇게 많이 끊어요? 두 분 얘기할 때? 별로 안 껐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배 소장님? 차기 검찰총장은 누구일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4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렸는데 예. 추천위원장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예. 초대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하는데 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네. 조남관 대검 차장검장. 조남관 차장검사는 익숙한 이름인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예. 조남관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뭐 내로라는 이제 검사들인데 네. 뭐 뉴스를 통해서 이름들 많이 기억들 하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근데 최 교수님 어떤 네. 인물들이에요? 일단 김호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부 들어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 당시에 차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도 법무부하고 검찰을 잘 이렇게 이끌었던 그래서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본선 광주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 출신이고요. 수사 기획 업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검찰 내에서는 정책 결정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성품이 긍정적이면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배성범 법무부 연수원장 현재 이분 같은 경우 윤 총장 동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연수원 동기고요.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고 경남 창원 출신이시고요. 마지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차장 검사로 이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참여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을 해서 친정부 성향이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윤 전 총장 사태와 연관해서 윤 전 총장 쪽에 편을 들면서 현 정부와는 약간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이 이제 추천이 되긴 됐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빠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관련해서 불법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서 이성윤 지금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추천위원회 분들도 추천을 하면서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추천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엄청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본인은 그런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런 의혹에 쌓여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후보 추천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을 거다. 그 부담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소 여부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또 열리겠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4명 압축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많은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3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명으로 이제 후보가 추천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반면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니냐. 구색 맞추기 같다. 왜냐하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그래도 여당에 좀 가까운 인물인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전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배성범 이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색 맞추기로 후보에 넣어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계속해서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검찰총장 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에 올린 것이지 최근의 태도를 보면은 정작 선출되기는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인물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제 앞으로 절차 어떻게 돼요? 예. 검찰총장 임명까지? 예, 일단 법무부 장관이 한 명을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로.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이제 결정하셔서 그분을 할지 아니면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박 장관이 주말 사이에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서 대통령께 한 명을 추천할 단수 후보를 제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지명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검찰총장은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문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래 PD가 사탕을 두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청포도 사탕인데 네. 네. 조금 이따 해주실 중앙대학교 설대호 교수께서 아. 선물로 가져오셨대요. 아, 그래요? 김경래 PD가 사신 게 아니고요.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국회 관련 소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박광원 의원을 내정했네요. 네,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고 이제 선출이 돼야 되는데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국회에서요? 네, 발생을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정만 된 상태인데 법사위원인 또 정청래 의원도 적임자가 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를 고려할 때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전날 밤늦게 수락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박광원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또 박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최일구 앵커와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MBC 기자 선배가 바로 박광원 네. 의원이죠.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요? 자, 박광원 의원이 근데 조금 전에 배 수장도 얘기했지만 언론인 출신이고 비법조인이잖아요. 네. 위원회 운영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괜찮습니다.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도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조인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언론인만 과기정통부 정통위원회 거기만 미래부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상임위에서 2년 몇 년 동안 3선이잖아요. 박광원 의원이 3선이죠.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여러 분야를 논의하고 또 결정하는 상황도 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하는 것 자체에 법조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법사위원장 했던 분들이 전에 법조인 아닌 분도 많아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법안 통과에도 중요한 자리인데 역시 또 친문 국회의원을 또 여당 의원을 임명한다니 말이 되느냐. 오히려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넘겨라.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행한다 하더라도 표결에 불참한다고 했는데 불참할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본회의가 열리질 못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지금 차기 당대표 뽑는 이번 일요일 날 결정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투표하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투표하고 있죠. 지금 현재 대의원,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오늘 밤 10시까지 마감이 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의 표심이 중요해요. 전체 선거인단의 85%가 권리당원 대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이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 일요일 날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ARS 일반 당원들하고 일반인들 ARS를 15% 정도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누구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또 듣고 또 서운하실 분 송영길 후보가 좀 유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영표 의원이 막판에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85%가 권리당원 그다음에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친문이 결집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다만 윤호중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친문 비문 간의 어떤 그 견제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 송영길 의원이 네. 균형과 견제 송영길 의원이 유리한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봉보로봉 교수님은 송영길 의원을 유력시로 보고 있는데 배 소장은 물어봐도 뭐 그렇게 대답할 거죠. 표 많이 얻는 사람.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3명 중 1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이 직위 후보군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4명. 검찰청과 검찰을 대표하는 직위. 이것이 뭘까요? 뜬컵에 품격 있게. 봉보로봉봉봉 봉 교수님. 예. 검찰청장은 아니죠? 총 아닌가요? 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크를,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들이대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 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넥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협찬 선물에 샴푸가 하나 추가가 됐네요. 그러네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